한미 양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연기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10월 16일 워싱턴에서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맹의 결속력을 다지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2달 이상 남은 회담 일정을 조기에 발표한 이유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미국 달래기의 일환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든 하지 않든 우리 국익과 외교적 명분이 충분하다면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고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의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4일 늦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힌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기억에 착오라면서 북한 지뢰라는 사실을 5일날 알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꾼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직결된 일을 기억 착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4차례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한민구 장관의 직접 보고는 없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북한 지뢰라는 보고를 받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8일에야 열린 것이나 또 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일까지도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담은 서한 접수를 요구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서 국가 안보가 뚫리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안보 대응 시스템에 우리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해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해명하고 관련해서 책임자를 엄중문책함은 물론 국가 안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강영석 전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1년 넘게 걸린 전례로 볼 때 이번 사안도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정감사 개시 이전에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관련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넘겨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일 심학봉 의원이 속한 상임위의 소위에 불참하고
경북도당의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만큼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80대 어르신이 분신해서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은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평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성명서에는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내용과 최근에 박근영 씨의 친일 발언에 대한 울분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의 수요 집회가 벌써 1100회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의 광복절에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과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분신을 선택한 항일운동가의 후손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본 정부의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참담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분신한 어르신이 위독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서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상전이 발간됐습니다. 일부 신문에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담긴 김무성 대표 부친의 발자취를 보면 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운동가의 행적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던 한 언론사의 기사가 떠오릅니다. 광고와는 달리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일제 때 경북도의 의원을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행적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과 광고는 김무성 대표의 정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조부의 친일 행적을 사죄하는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홍영표 의원처럼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아버지의 삶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독립을 향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 전시회에 참석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위에 무궁화를 닫아드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의 광복절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 여당 대표의 이러한 관심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진실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